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무료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금방 흘러가지만 중년 이후에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찾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지루했던 일상이 색다르게 변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커집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을 찾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삶이 훨씬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취미로 가지면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인생의 재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작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활기차게 변합니다. 하나의 취미가 지루해지면 또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취미를 통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는 혼자서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취미 활동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욱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아지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기까지 새로운 취미를 찾아 삶에 활력을 더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수영, 필라테스, 등산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걷는 습관을 가져도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체조나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젊게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삶이 훨씬 활기차질 것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두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음식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체력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몸매 관리도 쉬워집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건강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집니다.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더 안정됩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가벼운 산책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는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 삶이 더 즐거워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즐기려면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요리 클래스 같은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고 삶이 활기차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 참여해보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익히면 세상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악, 영화, 트렌드를 접하면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면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줍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된 경험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커피 한 잔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과 친해지려 하기보다
한 명 한 명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여행은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여행을 하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떠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도 즐겁습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해외여행이 어렵다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요리, 사진 촬영, 글쓰기 같은 기술을 익히면 생활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활용하여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기술을 정하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한번 도전하고 성공하면 다음 도전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그것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고 새로운 변화를 즐겨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편안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명상,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면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생활이 더욱 질서 있고 만족스러워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작은 순간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면 삶이 더 즐겁고 보람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적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수록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 행복을 쫓으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순간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을 하면서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더욱 재미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고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결국 인생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래 살 체질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말합니다. 잔병이 없으면 오래 살지 또는 살이 없고 체력이 좋으면 장수하지.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외모나 겉모습보다 생활 습관과 체질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오래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몸 상태가 있죠. 이런 체질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특징들입니다. 특히 60대, 70대부터는 본인의 몸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검사보다 더 정확한 건 바로 일상에서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 밥맛, 걷는 모습, 감정의 흐름 같은 작은 것들에서 체질이 드러납니다. 그걸 알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장수 체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6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내 몸의 강점을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도 남들보다 훨씬 덜 걸리는 체질이죠. 이런 분들은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쉽게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죠.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 하나 없이 며칠 푹 쉬면 낫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장수 체질의 기본입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 보니 병원 가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톱이나 피부 상태도 깨끗하고 몸에 염증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몸이 욱신거리는 증상이 자주 없다면 더 좋은 신호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아프고 회복이 더딥니다. 반면 면역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병은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큰 병보다도 자주 아픈 잔병이 장수에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잔병 없이 오래도록 버티는 사람, 그게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어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라면 이미 좋은 체질이십니다. 장수하신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생활의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적은 분들이 많죠. 꾸준히 잠자고, 꾸준히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이 오래 유지됩니다.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드물고 예측 가능한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늘 같은 리듬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체질을 안정시키는 거죠. 큰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 속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에서 무리가 없고 활동에 제약이 없다면 좋은 상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트에 다녀오는 일도 어렵지 않다면 장수 체질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병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리듬을 지켜온 사람,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다면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은 약으로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자도 다시 활력이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씩 기운이 빠진 상태로 지내죠. 장수 체질인 분들은 피로 회복력이 빠릅니다. 쉬면 다시 힘이 나고 몸살이 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건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로가 오래가는 사람은 회복 에너지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빨리 회복하는 체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지닙니다. 몸살이나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나도 며칠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없이도 이겨내는 사람, 그게 바로 건강 체질입니다. 회복이 빠른 분들은 체온 조절도 잘 되고 수면의 질도 좋은 편입니다. 잠만 자도 컨디션이 살아나는 분들이라면 회복력이 좋은 체질입니다. 에너지 회복이 빠르다는 건 나이보다 더 젊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쉽게 지치지 않고 지쳐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피곤한 날이 많다면 체질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중엔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긴 해도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은 거의 없죠.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액 분비도 줄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위장이 강한 분들은 오랜 나이에도 소화가 잘 됩니다.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속이 편하면 장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야 기분도 좋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밥도 먹기 싫고 하루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소화 불량이 자주 생기는 분은 평소 식습관이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과식하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세 끼를 먹되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소화를 돕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식사 후 속이 편안하다면 이미 소화 체질의 기본을 갖추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변 활동도 규칙적입니다.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일정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건강하다는 건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비가 자주 있거나 설사가 반복되면 장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장이 약하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변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물 섭취나 식이섬유 부족 혹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은
배변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속도도 일정한 편입니다. 장이 튼튼하면 배가 편하고 속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장의 건강은 곧 몸 전체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배변이 규칙적인 분은 얼굴색도 좋고 복부 불편감이 적습니다. 장 건강은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건강 신호입니다. 특히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자주 있다면 장에 피로가 쌓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배변이 편안하다면 그 자체로도 장수 체질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몸 상태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밥맛이 있고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밥 한 끼를 소중하게 여기고 꼭 챙겨 드십니다. 반대로 입맛이 없고 음식을 자주 남기는 분들은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너무 적게 먹지도 않는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스스로 양을 조절할 줄 압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습니다. 입맛이 있다는 건 위장과 소화 기능이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을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이건 맛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면 건강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분들은 포만감을 잘 느끼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음식 냄새에 반응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건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입맛이 있고 양을 조절하며 맛있게 먹는다면 그건 장수의 기본 체질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감정이 급하지 않고 차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죠. 성격이 유순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혈압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정 기복이 크고 자주 흥분하면 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분노나 짜증은 뇌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흥분하지 않고 일단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인상을 주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피로도 덜 느끼고 신체 회복력도 빠릅니다. 평소에 괜찮아, 뭐 어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분입니다. 쉽게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는 대신 웃음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감정 습관은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편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차분하면 건강도 조용히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년기에 그 시간을 편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한 체질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쉽게 지치고 불안해지죠. 반면 장수하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출이 없어도 집 안에서 나름의 루틴을 만들고 조용한 하루를 잘 보내죠.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초조하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책, 라디오를 통해 시간을 즐깁니다. 대화를 나누면 즐겁고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지내는 능력도 장수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혼자 있는 시간에 불안이나 우울감보다 평온함이 느껴진다면 건강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평온함은 몸의 호르몬 균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혼자 있는 걸 잘 견디는 성향도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갈 거야 하며 빨리 털어버리죠. 속으로 담아두기보단 흘려보내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이런 성격은 신체 스트레스도 빠르게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분들은 몸의 회복력도 빠릅니다. 걱정을 끌어안기보다는 흘려보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가 건강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마음을 툭 털어놓는 것도 장수 성향의 좋은 특징입니다. 쌓아두기보다 풀고 나누는 삶이 몸을 가볍게 만들죠. 내일 잘 되겠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이런 성향입니다. 마음이 유연한 분일수록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가지 않고 금세 잊고 웃을 수 있다면 장수 체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유연함이 건강의 큰 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걸음걸이입니다. 일정한 보폭으로 똑바로 걷는 사람은 몸의 균형과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는 도중 발이 흔들리거나 불규칙하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걸음걸이가 일정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에너지 소비도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보폭이 고르게 유지되면 심장과 폐에도 안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균형 잡힌 걷기는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걷는 자세가 올바르면 척추와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감은 자가 관리와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걸음걸이를 관찰하면 평소 생활 습관에 좋은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폭이 고르지 않다면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걸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는 노년의 안정감과 활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일정한 속도로 걷는 습관은 장수 체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폭이 일정하고 똑바른 걷기는 체력뿐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소 내 걸음걸이를 점검하는 것도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하체와 균형감의 증거입니다. 노년기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면 자립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몸의 중심을 잘 잡아 일어나는 동작은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다는 표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흔들리거나 뒤로 넘어지면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균형감은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나 팔걸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의 큰 자산입니다.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원활하게 반복할 수 있다면 생활 전반에 활력이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은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몸이 단단하면 일상생활에서 자립도가 높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잘 잡는다면 체형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이는 꾸준한 생활 습관과 체력 관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은
노년의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하체 근력과 관절 건강을 잘 보여줍니다. 무릎에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관절과 근육이 튼튼하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다면 그건 근육 약화나 관절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와 함께 계단 오르는 능력은 노년기 자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의 활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안하면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계단 운동은 혈액순환과 함께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꾸준한 계단 오르내리기는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자세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뛰어오르면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벽에 기대면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 안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몸 전체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상태는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숨이 차지 않는다는 건 폐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가쁘지 않다는 건 심장과 폐가 협력해서 산소를 잘 공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걸을 때 조금 숨이 찰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평지나 마트 같은 공간에서 걷다가 숨이 가빠진다면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멈추는 경우는 폐나 심장에 부담이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호흡이 일정하고 조용하며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런 호흡은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몸 전체에 안정감을 줍니다. 걷고 난 뒤 숨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다면 회복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걷기나 간단한 활동 후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체질적으로 튼튼한 경우입니다. 폐활량이 좋은 분들은 활동 범위도 넓고 일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행이나 모임 같은 외부 활동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호흡이 여유로운 사람은 마음도 여유롭고 몸도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숨쉬는 패턴만 봐도 장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답답해서 잠에서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폐 기능 저하나 심장 문제 혹은 수면 무호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신 분들 중에는 잠잘 때 호흡이 고르고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도 호흡이 편안하다는 건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호흡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숨이 막히는 경험 없이 잘 자는 분들은 피로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수면 중 숨이 편하면 뇌와 심장도 충분히 쉬게 됩니다. 밤새 자주 깨거나 숨이 차는 일이 반복된다면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짧아진다면 자세나 베개 높이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면 밤에 숨소리가 고르고 안정적이라면 몸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수면 중에도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몸 전체의 기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한 잠은 면역력, 호르몬 분비, 심리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밤에 숨이 막히지 않고 깊게 잘 잔다면
장수 체질에 가까운 분입니다. 기침이나 가래는 폐나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가 자주 나오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호흡기 관련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맑고 기침이 없으며 가래도 거의 나오지 않죠. 이는 폐와 기관지가 튼튼하고 염증이 적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은 이런 특징을 더 잘 유지합니다. 목이 자주 칼칼하거나 가래 때문에 목소리가 잠기는 경우는 염증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침이 없다는 건 호흡이 편하고 일상에서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침은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반복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잠도 방해받습니다. 장수 체질은 평소에도 목이 편안하고 호흡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숨을 들이쉴 수 있다면 건강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기침이 없다는 것은 폐가 잘 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넘기는 기침이나 가래도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기침하거나 가래가 많다면 물 섭취나 공기질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기침 없이 맑은 숨을 잘 쉴 수 있는 분이라면 오래 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평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큰 일이 아니어도 고맙다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물 한 잔 건네줘도 고맙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본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감사 표현이 많은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도 적게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야 감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도 줄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감사의 표현이 자주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매일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은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이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걱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떡하지? 보다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회복도 빠릅니다. 이런 말은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위로이자 긍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 이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긍정적인 말버릇은 뇌에도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어휘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건강 지표가 높게 나옵니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어차피 지나갈 거야 라는 말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체질이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말에서부터 여유와 낙천적인 태도가 묻어납니다. 괜찮다는 말을 생활화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걱정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체질에 가까운 분입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탓을 하기보단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면 마음이 계속 복잡해지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분들은 감정 조절이 빠릅니다. 이 조절력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은 몸도 덜 긴장하고 잠도 더 깊게 잡니다. 이런 태도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생긴 인내와 지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분노보다는 이해, 판단보다는 관용이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그에 맞춰 조용히 유지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단단한 몸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분, 바로 그분이 진짜 장수 체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네 하신 부분 있으셨죠? 장수 체질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 감정 습관, 움직임의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기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면역력, 소화력, 감정 조절, 균형 잡힌 걷기, 여유로운 호흡, 긍정적인 마음. 이 중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의 기초를 잘 갖추고 계신 겁니다. 전부 해당된다면요? 정말 멋지게 살아오신 겁니다. 장수 체질은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식사 습관을 하나 바꾸고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니야 하셨던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고 실천해 나가면 내 몸도 마음도 천천히 바뀔 수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편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시작은 내 몸을 알고 내 마음을 돌보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장수 습관, 나만의 건강 비결도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멋지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사실 70대가 되면 나갈 일도 줄고 움직이기도 귀찮아지죠. 그냥 앉아서 쉬면 되지, 뭐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마음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굳고 약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뇌도 심장도 근육도 모두 가만히 있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방 안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 6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조금씩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듣고 나면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처졌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눈에 띄게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는 건 그 때문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지고 결국 더 앉아있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앉아서 TV를 보거나 낮잠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체 근육은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무리해도 넘어질 확률이 커지는 이유죠.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하루 근육이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볍게라도 걷고 일어서고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반복하면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방 안이라도 한 번씩 다리를 펴고 일어나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단순히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과 뼈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문턱이나 욕실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잘 걷던 분도 한 번 낙상 이후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걷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낙상 이후로 외출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죠. 결국 움직이지 않았던 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방 안에서라도 하루 한두 번은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해도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엔 가뿐하던 일들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죠. 그 시작은 대부분 근육이 약해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하나씩 불편해집니다. 청소, 설거지, 외출, 산책 다 귀찮고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누워있는 시간이 늘고 움직임은 더 줄어듭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몸의 변화가 마음까지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수록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나 아직 이것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지켜주는 게 바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몸뿐 아니라 내 삶의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일수록 혈액이 잘 흐릅니다. 반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가 천천히 돌게 됩니다. 특히 다리 쪽은 혈액이 아래로 쏠려서 정체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심장도 피를 밀어 올리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각종 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도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 흐름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도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피도 잘 돕니다. 결국 꾸준한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손저림, 목 당김도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죠.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지 않으면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이 끊기면 바로 기능이 떨어지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부터 시작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경색 같은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걷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뇌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뇌에 원활하게 공급돼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일수록 더욱 자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의 이상 신호도 줄어들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앉아만 있는 생활은 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땀을 흘리는 운동만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몇 분만 해도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효과적이에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것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움직이면서 동시에 숨도 깊게 쉬어보면 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일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여도 훨씬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버겁다면 누운 채 발목 돌리기나 손 흔들기도 괜찮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반복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는 노년기엔 이런 작은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이 정도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어도 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뇌는 움직일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몸을 쓰면 그만큼 뇌도 같이 깨어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도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활은 뇌를 자극하지 못해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자극 없는 일상이 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70대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고 뇌 사용도 줄어듭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몸이 깨어나면 뇌도 같이 활기를 찾게 되죠. 활동량이 늘면 말도 많아지고 생각도 더 또렷해집니다. 책을 읽거나 숫자를 세면서 걷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뇌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쌓인 자극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장기입니다. 가만히 두면 빨리 무뎌집니다.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기억을 저장하거나 꺼내 쓸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게 반복되면 뇌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혼자 조용히 보내는 생활은 위험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으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표현도 줄어들게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생활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활동량이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간단한 대화, 짧은 외출, 새로운 음식도 뇌에겐 새로운 경험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TV, 똑같은 루틴은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그 자극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뇌는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 작동합니다. 몸과 뇌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자극을 받아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뇌는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합니다. 그 신호 하나로 뇌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뇌도 덜 깨어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산책이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도 뇌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뇌에 좋은 물질들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기억력 향상과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나아지고 생각도 정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밝아집니다. 뇌는 몸을 통해 깨어나는 기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잠깐씩이라도 몸을 일으켜보는 걸 시작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만 있다 보면 생각도 점점 좁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새로운 일이 없고 창밖 풍경도 늘 똑같죠. 이런 반복은 사람의 감정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면 감정의 숨통도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말할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을 때 이 느낌은 더 커지죠. 스스로도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복되는 고립된 생활이 만드는 감정입니다. 집은 편안한 공간이지만 오래 머물면 감정이 갇힐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기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감정을 환기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만 있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바깥으로 나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감정의 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감정이 안으로만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표현할 길을 잃게 되죠. 사람을 만나야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며 기분이 풀립니다. 하지만 방 안에만 있으면 만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지게 되죠. 오랜 시간 혼자 있다 보면 웃는 법도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써야 살아나고 써야 익숙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딱딱해지고 외로움이 더 짙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은 식욕 저하,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전화 한 통, 마트에서의 짧은 대화, 산책길의 인사도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햇살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실제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감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있는 생활은 더 쉽게 우울감을 키우는 환경이 됩니다. 햇빛뿐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도 기분을 환기시켜줍니다. 진지한 대화가 아니어도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걷는 것 자체가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숨이 트이고 생각도 정리되기 시작하죠.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걷고, 보고, 들으며 느끼는 감각들이 마음을 살살 풀어줍니다. 우울감은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지고 움직이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산책길의 꽃, 지나가는 사람들, 바람소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이 가라앉고 기분이 서서히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 대화, 걸음은 약처럼 매일 복용하는 감정 비타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세 가지를 챙기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적어집니다. 에너지가 덜 쓰이니 당연히 배고픔도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별로 배가 안 고파라는 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죠. 그 이유는 대부분 활동량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식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신호가 약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밥맛이 없어지고 끼니를 거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게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여야 배도 고파지고 식사도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걷고 나면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과 식욕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식욕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식사량이 줄면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죠. 음식으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치유력이 떨어지면서 통증도 오래가고 피로도 쉽게 느껴집니다. 결국 먹는 양이 줄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간식이라도 건강한 걸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한 잔, 두유 한 잔, 삶은 계란 하나도 좋은 보충이 됩니다. 작게라도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영양은 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먹고 다시 움직이는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걷거나 햇빛을 쬐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도 고파지고 밥맛도 살아나죠.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풍경은 뇌에도 자극을 주고 기분도 좋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입맛도 같이 눌려버리죠. 그래서 산책 후 먹는 밥 한 끼가 훨씬 더 꿀맛입니다. 외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식욕을 깨우는 좋은 자극입니다. 마트에 들러 반찬 하나 고르는 일도 식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음식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외부 활동은 식욕을 되살리는데 효과가 큽니다.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같이 뭐라도 먹자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식사는 삶의 기쁨과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하루가 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식욕을 깨우고 식욕은 다시 활력을 채워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걸은 후 밥 한 숟갈을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루틴이 쉽게 무너집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밥을 먹어야 할지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반복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몸의 생체시계도 흐트러집니다. 생체시계가 무너지면 피로감은 더 커지고 활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결국 더 누워있게 되고 다시 무기력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만으로도 생활에 질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한 번이라도 바깥을 나가보는 거죠. 이처럼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햇빛을 못 보면 몸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면 자연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이 됩니다.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되고 늦게 자면 아침도 자연스럽게 늦게 시작됩니다. 이런 흐름이 몸에 쌓이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빛을 기준으로 하루를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꼭 쬐고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생활하면 이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능하면 바깥으로 나가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낮에 밝고 활기차게 보내야 밤에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결국 밤낮이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낮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면 몸이 깨어납니다. 하루 중 그 시간 하나만으로도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아침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하면 그 시간대가 고정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와 낮 활동도 함께 정돈됩니다. 하루를 움직이는 중심점이 생기는 셈이죠. 그렇게 하루가 정리되면 무기력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니까 식욕도 생기고 대화할 힘도 생깁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도 활력을 더해줍니다. 마을길,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보다 나만의 활동 루틴이 생기는 겁니다. 외출 시간이 정해지면 준비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옷도 챙겨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나가면 몸도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밖에 나가 햇빛 받고 바람 맞고 걸으면 머릿속까지 맑아집니다.
그 하루는 그냥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외출 하나로 하루의 중심이 잡히고 내 삶의 흐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0대가 되어 방 안에서 조용히 쉬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습관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기운을 빼앗고 결국 생각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깨어나고 기분이 살아나고 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을 되찾는 가장 쉬운 비법이 됩니다. 오늘부터 꼭 하루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자리 걷기, 창문 열고 기지개 켜기, 마트 다녀오기,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는 대부분을 앉아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몸을 쭉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 경험 또는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